천개의 파랑. 기수방은 성인 한 명이 웅크려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누워있을 수도 발을 뻗고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비좁다. 하지만 이 방을 쓰는 기수는 누워있을 이유도 발을 뻗고 앉을 이유도 없다. 신장 150cm, 몸무게 40kg의 기수는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의 방 안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멘트로 이루어진 공간은 실제 넓이보다 더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C-27은 방에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문장이었다.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앉아 오래도록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소녀를. 이건 이 이야기의 결말이자 나의 최후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속도라면 떨어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초보다 몇 곱절은 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조금씩 하늘에서 멀어지고 있다.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이 몸에 전해지더라도 아프지는 않겠지만 몸이 부서지는 걸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누군가는 내 존재 이유며 최대의 장점이라 말했지만 아무래도 그 말은 틀렸다고 본다.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내 최후도 맞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내가 추론해낸 바를 말하자면 고통은 생명체만이 지닌 최고의 방어 프로그램이다. 고통이 인간을 살게 했고 고통이 인간을 성장시켰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는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으로 나뉜다. 내가 떨어지는 동안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최후까지 아주 길게 늘어진 시간이 있으니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3초 전까지 투데이의 등에 타고 있었다. 투데이는 흑마다. 빛이 반사되는 수면처럼 검은 털이 아름다운 앞말이다. 투데이 이야기는 차후에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리라. 지금 중요한 것은 투데이가 나와 호흡을 맞춘 경주마라는 점이다. 코로나는 투데이와 호흡을 맞춘 기수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인 3월에 치명적인 실수와 기회로 만났다. 이 사건을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역시나 지금 중요한 건 3월에 처음 만나 호흡을 맞춘 우리가 9월 오늘 마지막 호흡을 맞췄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날, 나는 오늘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란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 날을 의미할 때도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난 날을 더 많이 칭했다. 기적. 오늘은 내 짧은 생애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날이었다. 함성이 들린다. 나의 길고 긴 낙마가 드디어 끝나가는 모양이다. 연재는 이번 경기가 끝나면 칠이 거의 벗겨진 내 몸체를 다시 칠하자고 했다. 어떤 색이 좋으냐고 물었다. 원래대로 초록을 칠하는 것이 내 이름과도 잘 어울리겠지만 나는 2층 방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다 파란색이라고 말했다. 연재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연재, 성은 우씨, 그러니까 우연재. 이 이름은 투데이만큼이나 내게 중요하다. 나의 구원자이자 나를 선택한 세계. 내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면 연재는 분명 미간과 콧등에 주름을 잔뜩 만들고 나를 쳐다봤을 것이다. 괴팍하지만 미움이 없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나와 투데이를 경마장에 다시 서게 한 이는 연재다. 연재는 두 번째 기적을 만든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용감한 인간이다. 이제 내 다리는 투데이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투데이는 시속 50km로 달릴 것이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등속 운동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다시 생긴 삶을 이어갈 것이다. 투데이는 며칠 전까지 안락사가 확정된 경주마였고 나는 폐기를 앞둔 기수였다. 하지만 지금 투데이는 다시 주로를 달린다. 나는 떨어지고 있다. 땅에 닿으면 부서진다. 인간은 이런 예측을 본능적인 감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확한 수치와 계산에 의한 결과값만을 산출한다. 내 미래에는 예측 오류란 없다. 나는 내가 여기 오게 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겪었던 일을 말하고 싶다. 내 이름은 콜리다. 브로콜리의 색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콜리. 연재를 만나기 전까지 콜리는 C-27로 불렸다. 2035년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알맞게 조립되어 콜리는 한국대전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콜리가 다른 기술 휴머노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마지막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그 칩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 생산 라인을 돌았던 연구생의 가방에서 떨어졌는데 인지와 학습 능력을 넣어두었던 칩으로 개발 중인 학습 휴머노이드를 위한 것이었지 경마에 사용될 휴머노이드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흘 연속 한숨도 자지 못했던 연구생은 공장에서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 마지막 공정에서 마주친 공장장과 인사를 나누며 명함을 꺼내던 순간 칩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지갑에서 명함도 제대로 찾지 못해 한참을 뒤적였던 연구생이 그 사실을 눈치챌 리 없었다. 불운하게도 연구생은 오로지 잠만 생각하며 비몽사몽 공장을 빠져나갔고 그 구역 청소 담당자는 떨어진 칩을 보고 아무렇게나 칩이 쌓인 상자에 다시 던져두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는 연구생이 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닥에 떨어진 칩을 청소 담당자가 다른 칩 상자에 넣었다는 것이다. 둘 다 인간이 아닌 기계였다면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을 사고였다. 그러니 콜리는 인간의 실수로 탄생한 셈이다. 콜리가 눈을 뜬 것은 콜리의 안전장치가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다소 거칠게 콜리의 몸을 흔들었을 때다. 고정대 후두부가 부딪혔고 다른 기수 휴머노이드와 달리 그것이 눈을 뜨라는 신호로 입력된 콜리의 몸에 전원이 들어왔다. 이미 콜리를 지나친 직원은 콜리의 눈에 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물칸의 문을 닫았다. 화물차는 여러 대가 군집주행으로 움직여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동했다. 화물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부드럽게 코너를 꺾을 때마다 고정된 몸이 반동에 의해 움직였다. 화물칸에서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기다랗고 좁은 창이 나 있었는데 그 창이 콜리에게는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화물차는 새벽 고속도로를 쉬지 않고 달렸고 이따금씩 푸른빛이 난무하는 터널을 지났다. 콜리는 도착하기 1시간 전쯤 동이 트는 것을 구경했다. 빗줄기가 비좁은 창으로 뻗어들어오며 화물칸 벽면에 닿았다. 그것이 보고 싶어 고정된 머리를 힘겹게 돌리던 콜리는 전원이 꺼진 채 일렬로 늘어선 다른 기수 휴머노이드를 마주쳤다. 이봐요. 자신에게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콜리는 몇 번 더 그들을 불렀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덜컹덜컹 흔들리는 기수 휴머노이드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밝아진 세상이 보였다. 찬란하다. 콜리는 세상의 채도가 저렇게 높다는 것에 놀랐고 자신이 이 단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러자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다. 콜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단어를 무작위로 뱉었다. 화려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노랗다, 붉다, 파랗다, 빠르다, 무섭다, 소름 끼치다, 서늘하다, 춥다, 덥다, 쨍하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몇몇 단어는 동사형이나 형용사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콜리는 끝도 없이 읊었다. 단어가 화물칸에 가득 쌓여 포화되기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콜리가 아는 단어도 거기서 멈췄다. 1000개. 콜리가 떠올린 단어는 1000개였다. 그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더 많을 것이다. 콜리는 자신이 몇 개까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문이 열렸고 콜리의 전원이 켜져 있음을 확인한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전원을 껐기 때문에 더는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시멘트로 삼면이 가로막힌 방 안이었다. 거기에는 창이 없었다. 문은 철창으로 되어 있었고 방은 서 있거나 쭈그려 앉을 수는 있지만 가로로 눕거나 다리를 펴서 앉을 수는 없는 크기였다. 벽에 달린 에너지 충전선은 콜리의 뒷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콜리가 연결된 선을 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내밀 수도 없이 촘촘한 철창을 잡고는 맞은편 방에 웅크려 앉아있는 기수 휴머노이드를 불렀다. 이봐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가슴에는 F-16이라고 적혀 있었다. 거기선 뭐해요? 콜리가 물었다. F-16은 대답 없이 콜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콜리가 다시 물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F-16의 목에서 불빛이 났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콜리는 더 묻기를 포기하고는 F-16과 마주보고 앉았다. 시간의 흐름은 기수방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가늠되지 않았다. 콜리는 그저 시침이 한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더 돌 때까지 F-16과 마주 앉아 있을 뿐이었다. F-16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날 알 수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와 두꺼운 항공 점퍼를 입은 두 여자가 F-16을 찾았다.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담배를 뻑뻑 피우며 말했다. 소리가 안 나와. 고장났다니까. 이거 가져가고 다른 놈으로 교체해서 보내줘. 보내기 전에 하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보고. F-16은 작은 상자에 담겨 수거됐다. 사라지는 F-16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콜리는 철창 사이로 고개를 뺄 수 없어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듣고 있었다. 텅 빈 방을 바라봤다. 그리고 콜리는 이상한 일을 겪었다. 기주방 시계는 고장나지 않았지만 시간은 더 느리게 흘러갔다. 그 이상함을 설명할 길이 없어 콜리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로부터 52시간이 지나 문이 열렸다. 그때 왔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이번에는 남자 4명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너. 남자가 담배를 물어 뭉개진 발음으로 말했으나 콜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듣고 몸을 움직였다. 콜리는 남자들을 따라 건물 밖으로 이동했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울타리가 쳐진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가 양옆으로 질비했고 바닥에 부서진 낙엽을 밟을 때마다 사그락 소리가 났다. 사그락, 사그락. 콜리가 입으로 그 소리를 따라 읊었다. 작게 중얼거린 소리를 들었는지 옆에서 따라 걷던 남자가 콜리를 힐끔 쳐다봤지만 별말 하지 않았다. 도착한 곳은 아주 커다란 경기장이었다. 경기장에 들어서며 콜리는 텅 빈 관중석을 둘러봤다. 잔디밭에는 19대의 기수 휴머노이드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콜리는 가장 끝에 섰다. 그날 처음으로 말을 팠다. 콜리에게 배정된 말은 흑마루 투데이였다. 코트를 입은 남자는 경기장 가운데 의자를 두고 앉았다. 기수 휴머노이드들은 순서대로 한 대씩 말에 올랐고 천천히 주로를 돌았다. 말이 천천히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뛰었다. 어떤 기수 휴머노이드는
안정적인 자세로 한 바퀴를 돌았고 어떤 기수 휴머노이드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남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았다. 일일이 무언가를 체크하는 사람은 남자 옆에 서 있는 다른 직원이었다. 도민주라고 쓰여있는 명찰을 단 남자는 콜리의 차례가 되자 투데이의 고삐를 당겨 주로에 서게 한 뒤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크게 쓸었다. 옆에 선 콜리가 그 모습을 가만 지켜봤다. 민주는 곧 콜리에게 안장을 잡고 등자에 발을 올린 후 한 번에 탑승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콜리는 제일 먼저 민주를 따라 말의 목덜미를 쓸었다. 툭, 툭, 툭. 민주가 뭐 하느냐고 물었다. 말에는 헛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건 왜 한 건가요? 콜리가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교감한 거야. 이제 너한테 탈 거라고. 손으로 치는데 어떻게 그 말이 전달된다는 건가요? 일종의 암호지. 약속. 약속. 콜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읊었다. 약속은 참 편리했다. 약속 한 번으로 많은 소리가 낭비되지 않았다. 말의 목덜미를 쓸어주는 것, 고삐를 당기는 것, 등자로 말 허리를 차는 것, 적절히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말과 대화 한 번 나누지 않고 주로를 달릴 수 있었다. 콜리는 다시금 말의 목덜미를 툭툭 쓸어내리고는 등자에 발을 걸고 안장에 앉았다. 처음은 기본 자세를 유지하며 주로를 천천히 돌았다. 허리를 꼿꼿하게 편 자세였다. 머리, 어깨, 허리, 발 뒤꿈치가 땅과 수직이 되면 말의 반동을 허리가 흡수했다. 허리는 말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굽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므로 콜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 콜리는 정면을 응시했다가 고삐를 쥔 자신의 손을 받고 그 다음에는 허공에 뜬 발을 봤다. 한눈 팔지 말고 앞에만 봐. 말과 보폭을 맞춰 걷던 민주가 말했다. 콜리가 도로 정면을 응시했다. 화물 트럭에 탔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민주는 힐끔 콜리를 쳐다보고는 이제부터 달릴 거라고 말했다. 콜리는 민주의 명령대로 한 칸 더 높은 등자를 밟고 엉덩이를 안장에서 뗐다. 허벅지를 말 몸에 밀착시킨 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안장과 평형을 유지했다. 이를 전경자세라고 한다고 민주가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가 달리라는 신호를 말에게 보내자 말은 서서히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관절부터 발목까지 이어진 링크 구조의 하체는 콜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동을 흡수하며 위아래로 움직였고 엉덩이에 설치된 유압기는 안장에 닿는 충격을 줄였다. 투데이가 콜리의 존재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끔 설계된 몸이었다.